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주는 저는 정비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의 세금을 받겠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하이오주가 그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서 처음으로 어, 세금 용도로 비트코인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것들은 나머지는 이제 그 부가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오하이오주가 그 수많은 미국 주 중에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가 오하이오 주거든요. 그만큼 해당 주가 결정하는 사항이 뭐 와이오밍 주라든가 뭐 이런 다른 주에 비해서 비교적 파급 효과가 큰데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비트코인을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납세자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받는 이익은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이게 재작년 퀀텀 가격을 제가 하루치로 끊어서 가져온 건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의 그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가격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같은 날 어떤 때는 퀀텀 가격이 60달러였는데 5시간 이내에 100달러가 되고, 다시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반토막이 나서 59달러가 되는 그런 적이 있었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패러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영상 한번 보시죠. And secondly, Bitcoin is super volatile. I don't understand why a government would mess with that. Its value goes up and down like crazy. Can you imagine an entire government funded by Bitcoin? They're going to be paving the roads like, wait, everyone stop! Bitcoin tanked! We can't afford this. Unpave, unpave, unpave. Wait. It's bounced back. Repave, repave, repave. Wait, it tanked again. Re-unpave, re-unpave, re-unpave. Finally, moving on.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세금을 받는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뭐 정부가 받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안 받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오하이오주가 어떻게 비트코인의 세금을 받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미국 오하이오주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해서 관련 명문화된 문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오하이오주에서 그 세금을 받는 주의 사이트고요. 제가 안내를 받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토스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걸 안내를 해줬는데, 이 문서를 보시면 작년 11월 26일이죠. 오하이오 트레시 오브 스테이트라고 해서 줄임말로 토스라고 하는데, 그쪽 부서들이 암호화폐를 기업세를 대상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크게 기업들이 내는 기업세랑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암호화폐를 기업세를 대상으로만 받겠다. 그리고 지금 그럼 어떤 암호화폐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는 현재는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받고 있다. 그거는 ohio.com에서 할 수 있고, 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부가적인 것 때문에 넘어가고, 요것들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를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 ohio.com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한국에서는 막혀 있어서 제가 미국 사이트를 경유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여기가 ohioCrypto.com이라는 곳인데 보시면은 크립토커런시 텍스 페이먼트 포털이라 나와 있죠. 제가 직접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납세를 해보려고 이 getStart 버튼을 눌러봤는데 오하이오 텍스 어카운트 넘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납세하는 사람이 납세하기 전에 이 정부에게 뭔가를 등록을 하면은 요 개인당 이 텍스 어카운트 넘버를 부여를 하고 여기 입력을 하고 납세를 하는 절차인데, 저는 이제 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한이 돼가지고 FAQ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트레셔 오피스 홀드가 암호화폐에 채굴 또는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근데 의회는 그렇지 않고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직접 받는 기업은 비트페이라는 우리 서드 파티를 이용하고 비트페이는 다시 달러로 전환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한다. 즉 납세자는 비트페이라는 곳에 비트코인을 보내고 비트페이는 그것을 USA 달러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의회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받질 않습니다. 납세자도 마찬가지로 의회한테 비트코인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비트페이한테 보내면 비트페이가 그것을 처리하는 거죠. 비트페이가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비트페이를 활용해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건데요. Pay Visa card here at the ATM. So hopefully that's going to work and hopefully I can maybe get some money out of it. 비트페이에 암호화폐를 넣고 거기에 맞는 돈을 인출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도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Alright, let's take out the card. Let's see here. I'm going to try to take out. Let's go with a higher amount. Let's try to do 400. 네, 이런 식으로 ATM기에서 비트페이를 활용해서 돈을 인출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 밑에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뭐 오하이오.com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 납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세금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세일 텍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부수적인 내용을 다 지나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 암호화폐가 굉장히 유동성이 심하다. 그런데 이 유동성이 심한 곳에서 어떻게 납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트페이는 비트페이한테 그 비트코인을 전달하는데 이 비트페이는 환율이죠. 달러와 비트코인의 환율을 약 15분간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나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은 약 15분간 납세자와 비트페이 간에 세션이 연결이 되고 그 15분 동안에 납세자는 비트페이가 정해놓은 비트코인의 환율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만큼의 비트코인을 전달을 하고 비트페이는 그것을 다시 의회에 전달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납세자는 비트페이가 고정해 놓은 환율, 즉 달러와 비트코인의 이런 고정된 환율을 15분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납세자는 비트페이에 비트코인을 보내면 비트페이는 다시 그 USA 달러로 전화해가지고 의회에 전달하는 거죠. 물론 이런 환율이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냐, 어떤 과정으로 정해지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이런 크립토커런시 코인마켓캡에서 뭐 비트코인의 일정 시간 동안의 거래량 또는 뭐 일정 시간 동안의 거래량과 비례하는 가격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또 부가적인 내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납세자가 무슨 이유로 비트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납세를 해야 되느냐,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는 건데 그건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당시에 오하이오주가 발표를 한 이유 거기에 대한 뉴스를 정리해 둔 건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시에는 수수료가 2.5%밖에 되지 않았 2.5%가 됐었는데 암호화폐를 활용해 가지고 납부할 때는 1%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한 1.5% 저렴한데 이게 개인 입장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적으면은 이 1.5%라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를 들면 내가 1억이라는 금액을 세금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면은 100만 원이 1%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2.5% 25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데 1%면은 100만 원 세금으로 1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받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납세자 입장에서 비트페이에 비트코인을 보내고
비트페이는 그것을 USA 달러로 전환을 해서 의회로 전달한다.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페이에서 설정한 약 15분 동안의 그런 환율로 적용이 되고 납세자는 그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이런 오하이오주가 결정을 한 만큼 아마 다른데 이런 파급 효과가 미치면서 기업도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해 계속 친화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래소인 뭐 바이낸스라든가 또는 OKEX, 후오비 글로벌 이런 애들이 중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 헤드쿼터를 중국에 두지 않았어요. 이런 몰타라든가 지금 보면은 후오비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몰타는 역시 OKEX는 몰타에 이렇게 기반을 뒀는데 이거는 중국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헤드쿼터를 다른 나라에 둠으로써 이런 제약 조건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아마 이런 정부 입장에서 계속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캡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코인 기사를 보시면서 기사로만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